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국토정책 브리프에서 발행을 한 북유럽 3개국의 부동산 금융정책과 시사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통과, 시사점 통과, 직접 보고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계평균 디테일가 증가하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래서 2013년 이후 주택시장이 회복되면서 현재 19년 4분기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했다. 그래서 덴마크 2015년에 최고 7.81%까지 상승, 최근도 상승 유지. 네덜란드 8년에서 13년까지 하락기 이후 회복되기 시작해서 18년 3분기 10.18% 상승. 3분기에 금융위기 이후 주택 공급의 부족, 모기지된 세제 혜택, 적은 환경 등이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평가된 스웨덴 2014년 이후 회복된 주택시장이 2014년 3분기에서 2016년 1분기까지 과열 양상을 띠다가 최근 3년간 신규 주택 건설량이 증가하면서 조정기에 진입,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인구 증가로 인한 주택 수요 상승, 경제 성장, 저금리 환경, 부동산 거래에 대한 낮은 세부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현재 각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무슨 개소리냐 이런 얘기까지 저희가 듣기는 했었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공식된 보고서, 더구나 이거 국가에서 하는 보고서예요. 정확히 국가는 아니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거짓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모르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물 이거를 안다고 해서 투자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점점 계속해서 주택가격 지수가 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현재 알 수 있습니다. 경기상 덴마크는 GDP 대비 가계부채 총량이 127.9, 125%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덴마크 당국 IMF는 가계소득 상승률보다 물가 상승률고 소득 대비 물가의 비율이 장기 평균을 웃돌아 주택가격에 과평가되었을 우려가 있음을지언데 과대평가되었을 우려가 있을 만큼 올랐던 얘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거든요. 최근에는 얘기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네덜란드 100.2 가계평균 199.13%. 이후 국가중 가계부채 위험이 높은 네덜란드 그렇게 주택 안정화가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물가가 꾸준히 상승해서 5년간 주택가격 연평균 상승률이 7.3%로 1인당 가구소득 연평균 증가보다 1.5%보다 훨씬 더 연평균이 7.3%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최근 우리나라보다도 높고요. 최근 우리나라 서울보다 연평균으로 치면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연평균으로 이렇게까지 5% 7% 안 넘을걸요. 5%, 6% 고정될 수 있었대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GDP 대비 가계부채 총량 비율이 87.6, 가계평균 DTI는 160.1 수준으로 EU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하나 꾸준히 스웨덴이 오히려 안정적이긴 하네요. 근데 사실은 스웨덴이 예전에 90년대에 어마어마한 가계 상승을 보였던 국가였었거든요. 그래서 가계평균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을 본다라고 하면 현재 이렇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룩셈부르크, 키프로스, 아이슬란드, 영국, 아일랜드 같은 것들이 높고요. 밑에 있는 지역들이 난데요. 그래서 요거를 볼 때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국가 선진국이고 금융이 발달한 국가일수록요 가계 부채가 많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을 돈을 빌려서 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 여건도 보시면 덴마크 같은 경우는 주택 관련 담보대출 채무 불이행 사회적 우려가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이렇게 많다. 은행대출이 55%, 네덜란드 높습니다. 그래서 LTV 비율이 68%에 비해 신규는 93%, 와 생애 최초 구입자는 50%, 주택수요율 25%.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나라가 그만큼 대출 규제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스웨덴 주택가격 급등을 일어난 버블 가능성과 급격한 신용 증가가 위험 요인으로 평가, 모기 대출을 위한 가구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평균 338%, 2011년 대비 36%, 2016년 대비 22%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이 대출 엄청나게 모기지 대출 많이 해준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엄청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가격 상승한 요인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세라는 이제 사금융 대출이 있는 거죠. 사실 그거로 인해서 사실 부담 없이 사람들이 집을 산 것도 없잖아요. 있죠. 그런대로 주요 부동산 금융 정책 같은 경우 덴마크는 모기지 대출 감소나 과도한 가계 부채를 가진 가구의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현재 이런 식으로 현재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규제를 2015년에 했었는데요.
고위험 가게된 규제를 강화를 현재 하고 있다. 그래서 LTV 상한을 95%로 설정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정말 코웃음 칠 일이죠. 이게 상한한 거야? 라는 식으로요. 그다음에 모기지자 세제 공제 축소를 하고 있고요. 고위험 가구의 규제는 점점 더 하고 있다. 그래서 성장 지역의 신규 대출 시 400%인 가구 주택가격이 10%씩 이렇게 그래서 이런 가구는 대출 불가를 하겠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대출 같은 경우도 고정금리가 5%, 5년 이하, 고정금리는 30년인 경우에만 이렇게 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대출 기준이 엄격하지는 않지만요, LTV와 모기지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추세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국가 가운데 주택 대출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네덜란드, 스웨덴이고요. 그런 다음에 LTV 상한이 신규 대비 위험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서 보시면 모기지 세금 감면 혜택이 없는 곳이 이렇게 있지만 규제비 제한인 것도 있고요, 제한인 것도 있고요, 높고 또는 제한 없는 곳도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TV 상한 100%, 네, LTV 상한이 100%입니다. 아까는 덴마크, 네, 덴마크도 95%인데 여기는 100%예요. 더 높아요. 네. LTV 2012년에 상한이 106%죠. 그리고 매년 1%를 낮춰서 2018년 100%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자 감면 적용 만기 30년으로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스웨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LTV, LTI, 대출 상환 방식 규제 등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연간 성장률이 대출의 8.7%, 그래서 2010년 이후 주택 대출에 대한 엄격한 상한 요건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LTV 규제, 그래서 LTV 상한을 85% 산정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LTV 70% 이상이면 연간 총 대출의 2% 이상 상한, 50% 이하면은 이렇게 상하고 되고 있고요. 대출 상환 방식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LTI 4.5인 경우에는 대출 상환 방식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식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다. 어쨌든 여기도 보면은 상당히 LTV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북유럽 3개국의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하게 최근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덴마크는 LTV 95, 스웨덴은 활용해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뭐 딱히 두진 않지만 대출 상할 방식을 30년 이하 분할 방식을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덴마크는 성장 지역 신규 대출에 대해서 디타에는 400%인 가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 점점점 10% 하락씩 손자산을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뭐 나와 있는 게 전체를 본다라고 하면 LTV, STI, LTI 이런 거 보면 덴마크 95, 스웨덴 85, 네덜란드 100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은 더 많은 돈을 빌려서 집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또 하나는 이제 월세 시장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보다도 또 자기가 집을 구할 때 자기 집 하나 사는 데는 그래도 대출을 좀 해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 규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덜 상승한다는 게 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뭐 우리나라는 전세가 있기 때문에 꼭 주택담보대출 아니더라도 다양한 곳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전세 끼고 살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국가마다 완벽히 적용이 힘들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